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는 영국의 역대 수상들 중에서 최연소 수상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1783년 24살의 나이로 영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의 수상이 되어 영국 민주주의 정치 역사의 신화가 되어버린 윌리엄 피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트 수상은 18년간 수상을 하고 1801년 3월에 수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1804년 다시 수상이 되어 그가 사망하던 1806년 1월까지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 지금 아이린 킴이 시작하겠습니다. 윌리엄 피트 수상은 1759년 5월 28일 켄트의 헤이즈 마을에서 체트남 후작인 아버지 윌리엄 피트와 어머니 헤스타 그랜빌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피트 수상은 양친 모두 정치가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피트 후작도 수상을 지낸 분이었고 어머니는 조지 그랜빌 수상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존 에르만 자서전 작가는 피트의 명석한 두뇌와 다이나미즘은 그의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트 수상은 어릴 적부터 자주 건강이 나빠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에드워드 윌슨 목사에게 배우는 홈스쿨링을 많이 했었습니다. 명석한 두뇌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능숙하게 습득하였고 14살이 되기 한 달 전 1773년 4월 26일 케임브리지의 펜브로크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 철학, 고전, 수학, 기하, 화학,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였습니다. 피트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된 조지 프리티만에게서 정치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됩니다. 1776년 그는 건강이 나빠져서 귀족의 자제들만 활용할 수 있었던 특권을 이용 졸업시험을 치지 않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피트에게 웅변수를 가르치기 위해 고전 문학을 영어로 외우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체트남 백작이 되어 많은 것을 얻었지만 177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피트는 둘째 아들이어서 유산을 별로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피트는 링컨인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1780년 여름에 변호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정치적 도전은 실패하였습니다. 1780년 가을 21살이던 피트는 케임브리지 대학 지역구에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회에 입성하려는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그는 제임스 로더를 만납니다. 제임스 로더는 나중에 로더 지역의 백작이 됩니다. 그의 도움으로 그의 대학 친구 루트란드의 공작 찰스 만너스를 만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로우터 백작은 아플비 지역구가 자신이 영주로 있는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1781년 공석이던 아플비의 복궐선거에 피트를 공천하여 당선하게 되고 피트는 하원으로 입성합니다. 의회에 입성한 피트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연설에서부터 매우 격렬한 토론을 하였고 휘그당의 유명 의원 찰스 제임스 폭스와 설전을 벌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위그즈는 그 후 리버렐 파어티가 되고 지금의 리버렐 데모크래츠로 변한 정당이었으나 당시는 대형 당으로서 토리와를 맞서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피트 백작이 그러했듯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총리인 로어드 노어스에게 반항적인 미국 식민지인들과 평화롭게 지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선거 부패를 확인하는 제안을 내고 의회개혁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하원 갤러리에서 자주 마치지는 헐 지역구
윌리엄 월버포스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1782년 로드 노스 수상이 휘그당에 패한 후 수상은 휘그의 로킹엄이 되었습니다. 휘그의 친구들은 피트에게 아일랜드 부서의 재무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합니다. 로킹엄 후작은 집권 3개월 만에 사망합니다. 새로운 수상으로 슬본이 임명됩니다. 로킹엄 내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슬본 내각을 거부하고 사직합니다. 이때 피트는 찬슬러 오브 익스체카 직책을 수락하고 휘그 내각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13개 주 식민지를 잃은 것은 영국 시스템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영국은 17세기 이후 처음으로 프로테스탄트들과 카톨릭에 의하여 적으로 공격받게 되었었죠. 영국의 재정과 군사 운영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패배는 의회 내에서도 불화를 낳았고 강력한 군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회 내의 이슈는 의회 개혁 및 정부 긴축 문제로 바뀌어 갔습니다. 개혁가들은 널리 퍼져 있는 제도적 부패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1783년 12월 폭스 수상이 동인도 회사를 개혁하기 위해 에드먼드 버크 법안을 도입한 후 왕은 더 이상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폭스는 이 법안이 회사를 파산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필요성은 모든 인간의 자유 침해에 대한 탄원입니다. 이것은 폭군의 주장이며 노예의 신조입니다. 왕은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때 그는 상원 의원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상원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은 나의 적으로 간주하겠다. 법안은 상원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실패하자 조지 3세는 폭스와 노스가 연합하고 있던 정부를 해산하고 마침내 스문의 사례 윌리엄 피트에게 수상직을 맡겼습니다. 이때만 해도 왕권이 매우 강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지 3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윌리엄 피트의 수상 임기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포함하는 유럽의 정치적 사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피트는 종종 자신을 토리 또는 뉴토리라고 불렀지만 자신을 독립적인 휘그라고도 말하곤 함으로써 엄격한 당파적 정치 체제의 개발을 반대하였습니다. 피트는 효율성과 개혁을 위해 일한 뛰어난 관리자로 간주되었고 새로운 시대의 관리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이유로 세금을 인상하고 유럽에서 들어오는 의회 내에 급진주의를 단속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토리이즘을 만들어 토리당을 부활시켰고 25년간 토리가 집권할 수 있었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역사가 에이서 브래그즈는 피트는 너무 고독하고 너무 무색하고 우월한 면을 너무 많이 발산하였기 때문에 그의 성격이 영국인에게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1800년 아일랜드 인구의 75%가 카톨릭임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치적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영국과 아일랜드 영국을 만들려고 계획합니다. 왕은 카톨릭 해방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왕의 견해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1801년 2월 수상직을 사직하고 그의 친구였던 헨리 딩턴에게 수상직을 넘겨줍니다. 그러나 의회는 1804년 그를 다시 수상에 임명했고 1806년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영 제국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병약한 몸이면서 과다한 업무에서 과로가 쌓여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사후 그는 빚도 많이 남겼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체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묻혔고 그의 동상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서쪽 출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저의 개인 사정으로 하루 방송을 쉬려 합니다.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